자, 지난 시간에 그 효소 얘기했었죠. 활성화 에너지하고. 맞나? 안 했다고? 148쪽에서도 안 했어요, 혹시? 교과서로. 입안에서 안 했나? 효소하고 단백질 화학 반응 맞죠? 네, 오케이. 오늘 154쪽 155쪽 축제 전이어가지고 내가 안 빠졌지. 네. 자, 오늘은 154쪽 155쪽 넘어가기 전에 잠깐 오늘 하면 생물은 기말고사 범위까지 다 될 겁니다. 153쪽에 효소와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 잠깐만 좀 볼게요. 이 부분에 탐구 조사 영역에 보시면 일상생활과 산업에서 효소의 이용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좀 들면, 일상생활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만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 불고기 양념 있죠. 소불고기. 불고기 양념에 배즙을 갈아 넣는 거 아나? 배를 갈아서 배즙을 넣는 거 알아요? 그 배즙에 들어있는 효소가 단백질을 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의 효소 역할이다. 한 개 더 하면 식혜 있죠? 식혜가 약간 원래 그 삭는 거거든요. 삭힐 때 사용하는 효소 역할을 해주는 게 엿기름입니다. 엿을 기름을 쫙 쪼아내가지고 했는 거. 그런 것들이 효소작용의 일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시험 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154쪽, 155쪽. 요거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까지냐면, 내용은 159쪽까지인데, 한 30분 바짝 하면 그냥 끝납니다. 알겠죠? 저부터 좀 쓰면 2단원에 3에 3에 1. 첫 번째로 유전자와 단백질 있는데, 유전자가 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 유전자란 이렇게 쓰면 돼요. 염색체 또는 염색사, 염색체를 이루는 DNA의 염기조합 또는 서열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세포 속에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됐니?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지금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1번 염색체라고 봅시다. 몇 번 염색체? 1번 염색체라고 봅시다. 그러면 1번 염색체 요 지점쯤에 보면 요 지점을 이루고 있는 DNA들이, 됐어요? DNA들이 서열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게 염기가 있죠? A, T, C, G 이렇게 네 종류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놈들이 예를 들어서 A, T, T, C, G,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뭘 결정짓는 거냐면, 여기가 뭘 결정짓냐면, 예를 들어서 홍채의 색깔을 결정을 한다고 합시다. 뭐라고요? 홍채의 색을 결정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보통 눈 요 홍채의 색깔이 뭐죠? 검은색 아니면 갈색이잖아. 파란색도 있죠. 외국인 가운데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홍채의 색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조합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딱 떼와서 요거를 딱 떼와서 봤더니 여기 이제 떼와서 봤더니 여기에 이제 각각의 DNA 가닥에 대해서 염기가 쭉 배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G, G, T, G,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검은색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검은색. 그런데 여기가 T, C, C, T, A, G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갈색으로 나타나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배열되는 게 됐나? 그 다음에 C, C, G, G, A, 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됐어? 즉 어떤 사람은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슨 색깔이다? 홍채 색깔이 검은색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결국 염색체 안에서 이루는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라는 거는 몇 종류라고? A, T, C, G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유전자. 이때 염색체의 위치는 어디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위치는 어디죠? 기억해야 되는 게 유전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염색체는 평소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입니다. 됐어요? 평상시에는 핵 속에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핵 속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핵 속에 위치하고 있다. 됐습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런 거야. 봐봐. 염색체는 평상시에는 저게 이렇게 실 형태의 염색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염색사가 있는데 염색사를 잘 봐. 줄을 이런 식으로 꼬는 거야. 봐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염색사라고 합시다. 됐니?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는 이런 긴 실 모양 형태로 핵 속에 녹아 있어요. 됐어? 실제로는 핵 속에 이게 있는데도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세포 분열기가 다가오면 뭐가 다가오면? 분열기가 다가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에 수많은 뭐가 적혀 있다. A, C, T, G, C, A, T, G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요게 쭉 가다가 꺾이는 부분이 있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고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게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그 155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요거는 하나 좀 기억해 놓는 게 낫습니다. 자, 염색체는 분열기 때 볼 수 있는데 염색체는 뭐가 합쳐진 거다? 뭐가 응축된 거다? 염색사가 응축된 거야. 됐어요? 그럼 염색사는 뭔데? 염색사 한 가닥은 DNA와 뭐와?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거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게 염색사입니다. 됐습니까? 그건 전부 다 어디에 있다고? 핵 속에 존재합니다. 됐니? 네, 그래서 DNA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저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됐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봐봐.
유전 정보의 유전 정보라는 것은 어떤 단백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됐나? 유전 정보의 저장 장소는 어디라고 하면 돼? 평상시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은 누구다? 핵이에요. 됐니? 그럼 다시 이 유전 정보에 의해 뭐를 단백질을 뭐 하는 장소? 합성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건 중간고사 범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는 건 기말 범위잖아. 딱 맞아. 중간고사 범위 누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또 나오는 거잖아. 맞아. 됐어요? 그 밑에 유전 정보는 뭐는? 유전 정보는 핵 속에서 존재할 때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다? 무슨 형태로? DNA가 염색사 형태로 핵 속에 존재하는 거야. 됐나? 오케이? 거기까지 내용이 155쪽 내용입니다. 됐나? 그럼 그 다음 내용은 이거예요. 단백질 만들어야 되잖아. 맞나? 단백질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가 들고 있어? 누가 들고 있지? 어떤 단백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누가 들고 있어요? 유전 정보는 누가 들고 있어요? DNA가 들고 있죠. 그 장소가 어디일 뿐? 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DNA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 장소는 어디야?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 장소는 보고 얘기해라. 리보솜이죠. 그럼 잘 들어. 유전 정보가 저장된 장소는 핵인데 만드는 장소는 리보솜이니까 장소 두 개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잖아. 그러면 단백질을 만들려면 일단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될까?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세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려면 일단 무슨 과정이 필요할까요? 정보를 어디다가 핵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다가 리보솜에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제일 쉬운 거는 누가 나가면 돼? 유전 정보를 안고 있는 유전 정보를 안고 있는 물질이 누구요? DNA잖아. 제일 좋은 거는 DNA를 바로 핵에서 뽑아내가지고 어디에다가 리보솜에다 갖다 쳐박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뭔가 USB 안에다가 뭔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넣어놓은 거야. 됐어. 그 다운된 컴퓨터가 있어. 걔는 지금 시동 프로그램이 없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뭐를 USB 꽂아주면은 그 구동이 되듯이 됐어요. 그럼 컴퓨터를 뭐라고 하고 리보솜이라고 하고 USB가 DNA라고 한다면 DNA가 지금 있는 장소는 다른 어떤 주머니 속에 있는 거예요. 됐니?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게 끼워져 있어. 그 장치에. 그래서 주의할 점. 제일 편한 거는 DNA 끄집어내가 리보솜에다 갖다 붙여주면은 원하는 거를 지금 만들어내는데 DNA가 직접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옵니다. 왜요? DNA는 무슨 구조지? 이중나선 구조라서 얘가 고분자입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미 핵 속에 있을 때 아까 어떤 형태로 있다고? 순수하게 DNA 형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염색사를 이루고 있는데 염색사는 DNA를 쭉 가져가다가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2바퀴 반 돌려가지고 또 하고 또 2바퀴 반 돌려가지고 하고 이게 안 꼬이도록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 구조가 어떻다? 좀 커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핵막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기라 간단해. 다시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지. 대표적인 예가 이거야. 상처가 났어. 뭐가 났다고? 상처가 났어. 그럼 상처가 어떻게 돼야 돼? 아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부위에서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내가 원래 들고 있는 피부 단백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 근처에 있는 세포들 사이에 리보솜이 있다고 합시다. 뭐가 있다고? 리보솜은 언제든 뭐를 만들 준비는 됐어. 단백질을 만들어낼 준비는 됐는데 거기까지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해볼까? 이게 이게 피부 정보고요. 피부 단백질. 됐어? 그 다음 이건 머리카락을 만드는 거라고 합시다. 됐나? 그 다음 얘는 수정체를 만드는 거라고 합시다. 눈. 됐어? 그 정보가 어디 속에 들어있다? 핵 속에 있는 DNA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됐니? 근데 때려쳐 죽여도 이 DNA가 핵 밖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다. 왜? 고분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다른 이동 장치에다가 그 정보를 실어서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리보솜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그 얘기가 이제 156쪽부터입니다. 됐니? 그걸 정리를 하면 별거 없어요. 몇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 이 부분은. 156쪽에 이제 제목을 보시면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돼 있죠. 이제 2번에 아이고 에이씨 이랬어야 되구나. 2-3에 03에 2 해서 제목이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볼게요. 결국 원하는 또는 필요한 뭐를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포 안에서 누가 있는데 핵이 있는데 이 안에 누가 있다? DNA가 있다. 인마가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여기에 리보솜이 있다고 합시다. 뭐가 있다고?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DNA를 끄집어내서 여기다 집어넣거나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 나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DNA가 왜 못 나간다고? 커서 못 나간다며. 그럼 작게 축소시켜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안에서 얘를 뭐로 변환시키느냐면 RNA로 변환시킵니다. 뭐로 변환시킨다고? RNA로 정보를 가진 RNA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RNA는 DNA보다 자꾸 구조가 단순해서 빠져나옵니다. 됐니? 빠져나와서 이게 그대로 어디로 간다? 리보솜 안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심어주는 거야. 됐니? 됐어요? 간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잘 들어. RNA가 도착하고 나면 RNA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이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의 단위체가 뭡니까? 단백질을 자르고 하면 뭐지? 아미노산이 되죠. 그래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로딩하는 거예요. 불러오기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는 말로 한번 해볼게요. 불러오기를 실행까지 해줘야 됩니다. 됐나? 그러면 A 아미노산, B 아미노산 끌고 왔지? 그거 두 개를 팍 연결해주는 게 누구? 리보솜이 바로 아미노산들을 조합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원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뭐 하면 된다? 일단 DNA를 뭘로 바꿔라? 그렇죠. 끝났어. 게임 끝났어. 그 원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생명 중심 원리. 나는 아직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뭔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알았어?
아마도 이런 것 같아. 생명체가 유지되려면 필요한 단백질을 요소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과정을 전부 통틀어서 뭐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인지는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됐어? 그럼 크게 몇 단계냐? 자, 봐봐. 일단 누구를 DNA 정보를 누구의 정보로? RNA 정보로, 아씨 미치겠네 진짜. RNA 정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지? 요거는 핵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RNA가 튀어나와가지고 어디에 가서? 리보솜에 가서 RNA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에서 뭐 해야 된다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끄집고 오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미노산 대놓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로딩. 됐나? 서술형에서 저래 쓰면 안 된다. 필요한 아미노산을 끌고 오는 과정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로딩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됐어? 내가 필기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됐나? 이때 첫 번째 DNA 정보를 무슨 정보로? RNA 정보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사. 이걸 이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RNA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로딩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어로 그게 트랜슬레이트인가 그래요.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걸 번역을 역같이 했어요. 번역을 역같이 해서 번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알았어? 그냥 적당히 좀 뭔가 쓸 수 있는 말이 있었지 싶은데 그럼 생물 문제에서 일어나서 번역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뭐라고 하면 돼? RNA 정보에 의해 리보솜 안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불러오거나 끌고 오는 과정. 됐어요? 그렇게 끌고 와주면 리보솜이 알아서 뭘 한다? 불러온 아미노산들을 철크덕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됐나?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거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시켜주는 결합은? 배워서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됐나? 앞에 나왔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다입니다. 별거 없죠?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이 정보가 의미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됐어요? 일단 요걸부터 기억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트리플렛 코드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트리플렛 코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이 정보들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3개의 염기를 조합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DNA 정보를 뭐로 바꿨을 때? RNA 정보로 바꿨을 때. 바꿔 얘기하면 전사했을 때. 뭐 했을 때? 전사했을 때 DNA 정보가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이거를 리보솜이나 RNA 이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인지하느냐 하면 3개씩 끊어서 인지를 해요. 몇 개씩? 3개씩 끊어서 인지를 해요. 무조건 이렇게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어요. 됐나? 하여튼 3개씩 인지합니다. 몇 개씩 인지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3개씩 인지한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염기는 때려쳐 죽여도 몇 종류밖에 없노?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타이민 가나? 타이민, 이런 데죠. 그 다음에 RNA인 경우에 우라실이 있습니다. 맞아요, 유라실. 맞아요. 그러니까 DNA는 A, T, C, G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NA는 A, U, C,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4개씩 들고 있는데 몇 개씩 인식한다고?
3개씩 인식한다고 됐지. 왜 3개씩 인식한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냐면, 잘 들어봐. 4개 중에 1개씩 인지한다고 합시다. 몇 개씩? 그럼 아미노산 몇 종류 가져올 수 있나? 아미노산을 몇 종류 가져올 수 있나? 1개씩 인지하면. 한 종류씩밖에 못 들고 오잖아. 그럼 몇 종류 들고 와? 염기가 몇 종류? 4종류밖에 안 되니까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몇 종류밖에 못 와? 아미노산이 4종류밖에 못 오죠. 맞아요? 근데 아미노산이 20종류야. 몇 종류? 단백질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아요. 아미노산 20개 가지고 조합을 하면 수도 없이 많아. 알았어? 근데 아미노산은 지금까지 발견된 게 20종류밖에 없어요. 됐나? 그러면 적어도 그 정보에 해당하는 DNA는 염기가 4종류인데 4종류를 각각 1개씩 인지하는 걸로 하면은 아미노산이 몇 종류밖에 불러오기를 못한다. 20종류 중에 4종류밖에 못 온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러면 아니지. 1개씩 인지하는 건 아니네. 그러면 2개씩 인지하면, 2개의 조합으로 인지하면 AA, AT, AC, AG, TT, TA. 왜냐면 순서에 따라서도 발라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몇 개? 4제곱이면 16종류가 돼요. 몇 종류? 그러면 역시 지금 20종류 다 불러올 수 있어 없어? 못 불러오지. 근데 3개씩 조합을 하면 4의 세제곱 돼가지고 몇 종류? 64개까지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선생님 20종류밖에 안 되는데 64개까지 되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아미노산을 불러오는 조합이 겹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기억이 맞다면 UUA하고 UUG는 동일한 놈을 끌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게 있는 거라. 됐어요? 대표적으로 기억이 맞나 모르겠다. UUU를 하면 아미노산 중에 뭘 끌고 오느냐면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DNA를 왕창 어떤 시험관에 집어넣고 세균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염기만 싹 남겨둔 거야. 됐나? 크릭이란 사람이 그 세균 처리를 해가지고 시험관에서 UUUUU만 남도록 온 DNA에서 염기 중에 뭐만 남도록? UUU만 남도록 해가지고 거기다 리보솜을 갖다 집어넣었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처리를 했더니 아미노산이 딱 몇 종류만 한 종류 페닐알라닌만 쭉쭉쭉쭉쭉 불러오더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3개씩 염기를 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잘 들어. 전사된 전사된 RNA 정보도 몇 개짜리 정보겠다. 3개짜리지.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얘를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별거 없어. 코돈은 결국 R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를 3개씩 끊어서 읽어내는 것을 코돈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DNA가 역시 뭐가 있을 수 있어? 3개씩 끊어서 나오는 게 있지. 그 정보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와요. 됐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뭐만 기억하면 됩니다. 코돈이에요.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돈이 한 3종류만 얘기할게요. 몇 종류? 3종류. 코돈이 뭐 예를 들어서 AUG가 있고요. 됐니? AUG가 있고 그 다음에 GUA 순서가 달라지면은 다른 종류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CG가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이렇게 3종류. 이렇게 됐을 때 불러오는 누구? 아미노산이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AUG는 네모 아미노산을 끌고 와요. 됐니? 그 다음에 GUA는 동그라미를 끌고 와. 됐나? 됐어요? 그 다음에 CCG는 별 모양 아미노산을 끌고 온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이 코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봐봐.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졌어.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예요. 어떤 단백질이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졌대요. 됐니? 그러면 이걸 만들어낸 코돈은 뭡니까? GUA, GUA, GUA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수도 없이 나열된 것 중에 GUA로 끊기는 이런 과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됐어? 그러면 이거는 전사된 놈이지. 뭐라고? 전사된 놈이지.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까? 아휴. 전사 과정은 상보적으로 발생합니다. 뭐로 발생한다고? 상보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A가 있는 곳에는 U가 오고요. U가 있는 곳에는 A가 끌려오고요. 됐나? 그 다음에 T가 있는 곳에는 A가 끌려오고. 됐어? 그러니까 A는 T가 올 수도 있고 U가 올 수도 있는데 RNA 만들 때는 U를 끌고 와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C가 있으면 누가 끌고 오고? G를 끌고 오고, G가 있으면 C를 끌고 오는 거 이거예요. 됐니? 그러면 요게 지금 이 단백질을 만들어낸 코돈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를 전사해낸 DNA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라는 거야. 됐니? 요런 식으로 묻는다고. 표는 요걸 주고, 됐어?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졌대. 당연히 이거는 안 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조합을 해야 되는 거야. 됐나? 그래 놓고 얘를 만들어낸 DNA는 뭐였을까요? 이거거든. 그럼 일단 뭐부터 써야 된다? 코돈부터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G였다면은 DNA는 C였다는 얘기예요. U라는 얘기는 A라는 얘기고 A라는 얘기는 T라는 거예요. 됐어? 즉 요런 DNA의 트리플렛 코드를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GUA, GUA, GUA라고 하는 코돈을 만들어서 요런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 내용이 지금 156쪽부터 해서 159쪽까지의 내용을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길게 나와 있긴 한데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됐어요? 요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되기 때문에 책을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살펴봤는데 현재는 생명과학 1에도 살짝 나오고 생명과학 2는 이제 정말 자세히 나옵니다. 생명과학 2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뭐까지 물어보냐면 대놓고 아까 아미노산 종류가 몇 종류라고? 20종류라고 했죠. 20종류가 각각 무슨 코돈에 대해서 끌려오는지 다 적혀있는 그 표가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알겠어요? 나도 몇 개는 좀 암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덕주 쌤이나 김상규 선생님이 혹시 보여줄 수도 있는데 뭐 크게 통합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불러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됐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유전자는 어떤 정보고? 유전자란 무엇입니까? 하면은 어떤 단백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보다. 맞아요? 근데 그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은 DNA의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냐,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지을 수 있다. 맞아요? 또 염색체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위를 만들 것인가는 이제 거기서 결정되는데 그거는 지금 몰라도 돼요. 됐어요? 그러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는 어디라고? 핵 속에 있고요. DNA가. 그 다음에 그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는,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장소는 리보솜인데 장소가 다른데 리보솜은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있는 거지 소프트웨어는 자기가 만들지를 못해요.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려면 핵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로딩해서 결국
리보솜이라는 하드웨어에다 탁 꽂아줘야 걔가 가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끄집어내서 가야 되는데 DNA 자체는 갈 수가 있다 없다? 못 간다. 이유는 고분자라서. 따라서 핵 속에서 뭐를 만든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RNA로 변환시켜줍니다. 그때 변환하는 방식은 상보적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됐어? 됐어? 그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합니다. 됐니? 그래서 전사된 RNA가 핵 밖으로 튀어나가서 리보솜으로 전달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리보솜에 딱 장착되면 리보솜은 그 RNA가 들고 있는 3개짜리의 코드 정보를 뭐라고 한다고? 코돈이라고 하는데 코돈에 맞춰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불러오고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시켜줍니다. 됐습니까? 이때 쓰는 결합이 뭐라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아미노산을 불러오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내 생각에 분명히 걸고 넘어지실 건데 알죠? 내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 새끼한테 전달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내 새끼한테 전달시킬 때는 뭐를 전달해 줘야 돼? RNA야 DNA야? 그 걔도 DNA가 있어야 정보가 저장이 될 거 아니야. 맞아? 따라서 DNA를 다시 뭐로? 또 다른 DNA로 복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됐어? 복사본. 됐나?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는 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지금 그 해당 페이지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앞쪽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해서 교과서상으로 154쪽에서 159쪽까지 특히 158쪽에 보시면 그거 보입니까? 뭐 AAA, GCT 막 쭉 날된 거. 내가 스터디 교재 들고 있는 사람도 몇 장 넘기다 보면 뭐 알파벳이 막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좀 보일 겁니다. 그게 이제 몇 개씩 끊어서 봐야 된다. 3개씩 끊어서 보는데 여러분들은 게시 코돈이라는 걸 안 배워요. 무슨 말이냐면 고3은 이런 것도 해. 뭐 하느냐 하면 봐봐. 내가 이렇게 했다고 볼게. 봐봐. A U G G U A U G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불러올 수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은 이것만 주면은 알 수 있다 없다. 이 몰라야 하는 거는. 봐봐. 이렇게 끊어도 되고요. 됐어? 이렇게 끊어도 되지. 맞아? 됐어? 그래서 고3, 근데 이제 고3은 뭐가 있냐면 이 중에 코돈 중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는 코돈이 있어요. 그걸 게시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거부터 찾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게 기억이 맞다면 AUG가 게시 코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 3개씩 끊어나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